음탕하고 사악한 딸은 오직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말을 들으면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아버지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아버지의 성당을 닥치는 대로 파괴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 이야기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종교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탐정 추리 스릴러 나이브스 아웃 3편 웨이크업 데드맨입니다. 넷플릭스에서 12월 12일에 나이브스 아웃 3편이 공개되었습니다. 2019년에 나이브스 아웃이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대저택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누가 범인일까를 찾는 정통 추리물이 이렇게 위트 있게 재밌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통 추리물을 하려면 아직도 아가사 크리스티의 힘을 빌려와야 되나 했는데 감독 오리지널 각본에 화려한 캐스팅까지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글래스 어니언 역시 1편만큼 새롭진 않았어도 저는 충분히 재미있어서 이번에는 어떨까 기대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브스 아웃이 나이브스 아웃했다 입니다. 이번 작품이 시리즈 중 가장 진지하고 무겁긴 하지만 그 특유의 유머와 위트는 여전합니다. 일단 배경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뉴욕 북부 어디쯤의 작은 교회가 무대예요. 부자의 저택도 아니고 억만장자의 섬도 아니고 성당입니다.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물론 다니엘 크레이그의 브누아 블랑 탐정이 나오지만 이번엔 조시 오코너가 연기한 젊은 신부 주드가 사실상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신부는 원래 권투 선수였는데 링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신부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부제를 때려서 작은 시골 교회로 좌천당하죠. 그곳에서 만나는 게 조시 브롤린이 연기한 윅스 신부인데 이 사람 진짜 카리스마 넘치는 동시에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두 사람은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요. 주드는 순수하고 이상주의적인 반면 윅스는 좀 더 현실적이고 권위적이며 과격합니다. 당연히 둘은 충돌하고 갈등은 점점 커져가지만 보좌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술 먹고 성당의 유리를 깨는 것 정도일 뿐이죠. 그러다 성금요일 미사 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윅스 신부가 평소보다 더 과격한 강론을 하고 제단 옆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안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되는 거예요. 완벽한 밀실 살인이죠. 모든 신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벌어진 밀실 살인. 당연히 주드 신부가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고 그제서야 블랑 탐정이 등장합니다. 영화 시작하고 40분쯤 되는 시간에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작과는 달리 이번에는 블랑이 주드 신부와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한 명은 신앙으로, 한 명은 논리로, 게다가 브누아 블랑은 종교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Filled with malevolence and misogyny and homophobia, and it's justified untold acts of violence and cruelty, while all the while and still hiding its own shameful acts.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분우와 블랑조차 추리소설에나 있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범죄의 완벽한 교과서 같다고 말하는 이 사건은 추리를 거듭할수록 이게 단순한 살인사건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인지 모호함과 혼란이 중첩됩니다. 정말 진짜 윅스 신부가 부활이라도 하는 걸까요? 해결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블랑조차 이 사건은 내가 풀 수가 없어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도 캐스팅은 화려합니다. 할머니가 되었어도 여전히 치명적인 글렌 클로즈, 타노스보다 더 무서운 시카리오의 조슈 브롤린, 호크 아이 제레미 레너, 장고의 여인 캐리 워싱턴, 에일리언을 부활시킨 케일리 스페니, 거기에 밀라 쿠니스, 앤드류 스콧까지 다들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엔 캐릭터들이 부자이거나 유명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교구민들이라는 게 이야기의 현실적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영화의 분위기는 확실히 전작들과 다릅니다. 첫 번째는 위트 있고 클래식했고 두 번째는 화려하고 풍자적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어둡고 고딕적이에요.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촛불, 고해소 같은 요소들이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위트와 유머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 라이언 존슨 감독이 비틀고 풍자하는데 능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아마도 종교 문제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단순히 종교를 조롱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름 진지하게 탐구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을 던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야기의 미스테리는 나이브스 아웃답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밀실살인 미스터리의 고전적인 형식을 따르며 누가 범인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은 단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반전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까지 범인을 맞추기 힘들게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을 잡는 과정 역시 의미 있습니다. 단순히 네가 범인이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스포를 할 수는 없고 그게 아마도 브누아 블랑이 이 사건은 내가 풀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이겠지요. 영화의 러닝타임은 2시간 24분으로 꽤 긴 편이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사람에 따라 전편들보다 루즈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종교에 관한 언급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많고 나약한 인간이 신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순수하고 진지한 역에 조시 오코너의 얼굴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밋밋했는데 뒤로 갈수록 진가가 발휘되더군요. 사실 이런 추리물은 생각보다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볼수록 재미가 비례해서 커지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데 뭘 보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가 있죠. 나이브스 아웃을 한 편이라도 재밌게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추리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고전적인 밀실살인 트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쭉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보면 위트 있는 단서와 복선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그걸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블락버스터급 볼거리 대신 잘 짜여진 정통 추리극이 땡기는 날 한번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재밌으면 1편은 꼭 챙겨보세요. 넷플릭스 영화 나이브스 아웃 3편 웨이크업 데드맨입니다.